총선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사진 몇 장 좀 먼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모습이죠. 먼저 이쪽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스가 큼지막하게 있어요. 그런데 두 대가 서 있죠? 일단 눈에 띄는 거는 1번과 5번이라는 글자가 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쪽은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이쪽 버스에는 더불어민주당 뭐 이렇게 써여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당은 다른데 버스는 똑같은 걸 썼네요. 이게 1번과 5번인데 이쪽 얘기는 이 사진 속에 등장하시는 분들 얘기는 이거 1번, 5번 아니다. 4월 15일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작게 있습니다. 4월이라고 돼 있고요. 1, 5는 큼지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는 이거죠. 지역구는 1번, 비례대표는 5번을 찍어 주십사라고 말을 하고 싶으나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법에 위배되거든요. 다른 정당인데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거 꼼수 아니냐. 그러니까 버스에다가 광고를 붙였는데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건 아닙니다. 이거는 15일을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 이름은 다 쓰여 있네요. 근데 여기. 그럼 이러고 있고요. 그 옆에 보겠습니다. 옆에 보면은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는 지상욱 후보도 나오고 뭐 다른 분들은 여기는 저 미래통합당 분들인데요. 점퍼를요. 원래 미래통합당 점퍼를 나눠봐서 입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걸 뒤집어서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같은 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왜냐하면 이 장소는 미래통합당 지역구 출마 후보들의 어떤 유세하는 장소인데 여기를 미래한국당 대표가 간 겁니다. 근데 그 잠바를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만 나타나게 그냥 뒤집어서 입은 거예요, 잠바를. 아, 이것도 꼼수 아닙니까? 사진이 또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국회에서 합동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1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죠. 4월입니다. 4월 15일입니다. 1번, 5번 아니고 4월 15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숫자를 들고 있어요. 역시 아까 버스와 비슷한 상황인 거고요. 옆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의를 합니다. 여기 뭐 바꿔야 산다. 2번에는 둘째 칸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2번은 알겠어요. 지역구 지금 미래통합당 2번이니까. 근데 둘째 칸입니다는 또 뭘까요? 미래한국당이 번호는 다른 보이지만 그 정당 투표용지에 두 번째 있거든요.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칸입니다. 이것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다 꼼수입니다. 꼼수 지금. 꼼수. 먼저 뭐 네 분 얘기 좀 들어보기 전에 이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대승을 해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형제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들어서 총선 반드시 승리해서 그러니까 두 당 얘기를 하고 둘 다 뭐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들어서 뭐 반드시 뭘 이렇게 둘러 얘기하는 겁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네. 일단 그 버스에 붙어있던 1번과 5라는 숫자 그리고 점퍼를 뒤집어 입고 둘째 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이거는요? 결국 불법 행위는 아니나 탈법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선거법의 취지, 한마디로 자기 정당에 있으면서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 취지를 우회하는 그런 법인 것이죠. 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꼼수 아닙니까? 꼼수라고 보죠. 저희가 뭐 법조인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탈법 행위가 반드시 불법이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우회하는 우회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된 것은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게 도입을 하면서
선거 개혁이라고 했지만 선거 개혁이 아니고 예. 이런 어이없는 탈법 행위, 우회 행위, 예. 꼼수 행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뭐 이번엔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의당조차도 지금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 선거 이후에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예. 제도를 선한 의도로 만들었지만 그 예. 결과가 결코 선한 것은 아니란 점에서 이번 새로 들어오는 그 국회에서는 예. 선거법 이 부분을 미리미리 바꿔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소정당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문제 제기를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단순하게 법을 우회했다고만 판단할지 아니면 이것이 나중에 가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검찰에서 판단할지 저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이 같습니다. 사진 보세요. 1번, 5번. 이거 얼핏 보면 기호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4월 하고 여기 보세요. 요 5자 밑에 보세요. 1. 1이라고 써놨어요. 1. 5일이라고. 진짜 끝까지 꼼수군요. 끝까지 꼼수.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칸이 뭡니까? 둘째 칸이. 그러니까 뭐 2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 둘째 칸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사진부터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 들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곳 하면 서울 종로가 꼽힙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관심을 받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이요. 서울 광진을입니다. 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쪽 역시 주목받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야권의 잠룡을 꺾어라. 민주당 광진을의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례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어제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 광진을이 주목을 끌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양정철 지금 원장이죠. 민주연구원장 여당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꼽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원 사격을 갔습니다. 고민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얘기합니다. 오세훈, 요즘 경쟁 후보죠. 오세훈은 콩밭, 과객 정치다. 그리고 고민정 이기면, 고민정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지원입니다. 이거는요. 그러자 오세훈 후보, 문정권, 광진을 바보로 생각한다. 그리고 고민정 후보는 엄마 뱃속 아기 캥거루냐. 혼자는 뭐 못하는 거냐. 뭐 이렇게 또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양정철 원장은요. 사실 오후에 방문을 했는데 사무실을 굉장히 이례적인 게 고민정 후보가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보증을 해줍니다. 이거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챙긴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임종석, 양정철, 문의 남자들 유세 본격 등판. 그렇습니다. 어제 문의 남자들이 어제 다 광진을에 있었습니다. 광진을 지원 유세 역시 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역시 뭐 캥거루 얘기 또 실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훈과 광진이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왠지 제게는 곧 떠날 사람으로 보입니다. 제가 언론인이라면 아마도 콩밭 정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과객 정치? 지나가는 손님이 하룻밤 묵어가는 것 같은. 깊이 있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들어진 공약 꼭 비교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후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는지 비교해봐 주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가 없는 문재인 정부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어제 뭐 치열하게들 저렇게 유세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김관학 교수님하고 이정근 평론가께 두 분께 드릴게요. 임종석, 양정철 둘 다 광진을 어제 갔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이토록 고민정 후보를 챙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좀 써주세요. 먼저 김관학 교수님. 예,
고민정 후보가 갖는 좀 상징성이 있죠. 상징성.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굴 역할을 했잖아요. 예. 부대변인에서 나중에 대변인까지 승진을 하고 예.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얘기를 다 전달하는 대국민 접촉의 창구였기 때문에 여기가 승리한다는 거는 굉장한 상징성을 갖게 된다. 즉 여기가 거꾸로 얘기하면 패배한다는 것은 심판의 어떤 상징성까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타격을 받을 수 그렇죠. 있다. 받을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상징적 장면에서 우세를 점유하거나 예. 또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만 끝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지역의 어떤 사기 진작용까지도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원하지는 않겠지만 뭐 예.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예. 고민정 후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전체 어떤 선거를 추동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뭐 양 원장이라든가 뭐 예. 임 전 실장이 전격적으로 투입이 돼서 예. 힘을 모아주는 이런 장면들이 드러났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사실 어제 양정철 원장 아까 잘 설명 들었지만 정책에 대한 어떻게 보증을 한 셈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기사에도 소개가 됐는데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 좋아할 것이다.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고민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아끼는 사람이다. 이 정도면요 엄청난 지원 아닙니까? 자, 이종건 평론가. 네, 왜 이렇게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민정으로 고민 해결. 자, 5년 단임제의 대통령들은 집권 3년차, 4년차가 예. 될 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아, 이제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겠구나. 예. 만약에 4년 중임제면 사실 다시 한번 중간 선거에서 뭐 그 심판을 받아서 4년 더 할 수 있는데 예.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해예요. 예. 왜 그때부터 레임덕이 되냐면 자, 자당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전부 다 차기 대권 주자가 누구냐? 거기 줄서기 바쁘거든요. 그랬을 때 총선이 또 만약에 차기 대권 주자들이 난립을 해서 특히 여당에서 난립을 예. 해서 막 줄 세우게 된다. 예. 그러면 국회에서 자신을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지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예가 어떻게 드러났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집권 3, 4기 때 예.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흔들기에 나섰어요, 도리어. 그래서 전부 다 또 탈당하고 예. 노무현 대통령 탈당시키죠. 예. 그래서 지금 고민정 후보 등 윤건영 후보도 있을 겁니다. 저 구로울에 이분들 다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이 청와대에 있던 분들이 후보 지역에 가서 예. 이분들을 당선시켜야만 레임덕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서 이렇게 하시고요. 한 예.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양정철 후보 예. 하신 말씀이 양정철 원장 하신 말씀이 자신이 마치 보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자신이 비선 실세라는 걸 자임하는 어떤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양정철 원장 이번 총선 끝난 다음에 예. 원장직 사표 내겠다. 대기종군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겠다. 예. 라는 발언하셨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본인이 후보들의 그런 공약을 다 보증을 합니까? 그거는 문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계속 남겠다. 이 뜻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이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 좀 보고요. 최인현 변호사도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릴 테니까 일단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 잡아주십시오. 오세훈 후보도 역시 이날 출정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고 후보가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친하다고 한다. 엄마 뱃속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민 아기 캥거루가 생각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더 이런 얘기도 또 주목을 받았어요. 최인현 변호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히 생각한다는 게 어제 강조가 된 건데 오세훈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아기 캥거루냐 받아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캥거루족이란 것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부모 집에서 살면서 부모에게 얹혀 사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적 캥거루족이란 것은 벌써 청와대에서 대변인에서 사임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 스스로 발로 서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속 의지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반면에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같이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은 예.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여기면은 과객 정치 지나갈 것이다라고 예. 하는데 결국
상대적으로 봐서 오히려 저것은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대선 후보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말이어서 결론적으로 어떤 그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결국 오세훈 후보의 정치적 위상이 높다는 것 그리고 예. 이 그 고민정 후보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는 그런 상태여서 예. 과연 저러한 전력이 그 광진 구민들에게 마음에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사진에도 보듯이 예. 사실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후보 얼굴만 나와야 되는 반면에 예. 지금 사진에서는 고민정 후보와 함께 예. 이 초대 지금 그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 사진까지 실린 걸 보면 사실 언론은 임종석 전 실장의 모습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진이 더 주목했어요. 큽니다. 어제.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정치적 위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과연 이 그 광진을 주민들의 선택이 어떨지는 저 또한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원규 교수님, 어제 임종석 전 실장의 얘기는 이거죠.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오세훈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과객 정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선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선 후보임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취지는 이러니까 이런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지만 또 대선 후보임을 또 드러내는 효과가 아까 최인영 변호사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어떤 효과를 날까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세훈 예.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의 이번의 전략은 정말 밑에서부터 전략을 예. 가져왔거든요. 밑바닥 표심을, 지역 표심을. 그런데 자신이 대권 잠룡이라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지금 흐름을 가져왔단 그런 말이죠. 걸 가능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오히려 이렇게 지금 여당 후보의 지원 사격이 오세훈 후보를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예. 보이고요. 안타깝지만 역효과가 오히려 고민정 후보가 이렇게 대권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당의 프리미엄을 더 강조하는 느낌?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뭔가 험지에서 지금 싸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되어진 것 같아서 예. 오히려 조금 임종석 실장이나 양정철 원장이 조금 분배를 해서 예. 그 지원 사격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모습에서 아주 가장 어제 주목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종로가 가장 주목을 받던 곳이거든요. 근데 종로에 워낙 주목을 받으니까 그럼 다른 곳이 뭐가 없을까 봤는데 마침 어제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내용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자, 여기서도 이제 뭐 대선 주자 얘기, 뭐 잠룡 얘기 나왔는데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은요, 어제도 주목되는 장면이 나타났는데 여기서는요, 후보 스스로가 대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총선 과정인데요. 보겠습니다. 김부겸 돌연 대권 도전 선언. 그러자 경쟁 후보인 주호영 나도 대권 후보야 그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갑자기 대구에서 대선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지금요. 대구 수성갑에서 때 아닌 대권 공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좀 소개해 드릴게요. 김부겸 후보는요, 이제 어제 오전들 다들 총선 출정식들을 현장에서 했거든요. 그때 나온 말인데 이렇습니다.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정치를 정산하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 대선 도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현장에서 이걸 들으신 분들 깜짝 놀랐겠어요.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할까 하고. 그러면서 뭔가 본인의 도전사 이런 걸 막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다 이 소식을 들은 주호영 후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얘기합니다. 즉시 입장문을 냈어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저 역시 미래통합당 대권 후보군에 들어간다.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가 되려면 친문 세력, 소위 문바들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지지가 관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 보고 허락 받았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또 상황이 좀 묘하게 가네요. 지금 총선인데요. 그래서 최인영 변호사하고 주원 교수님은 이거 무슨 상황이니까 왜 대권 얘기를 했을까? 아까 미리 질문 드렸는데 앞에 걸어주세요. 답을 쓰시거든요. 자, 그럼 아직 최인영 변호사는 안 쓰셨네요. 질문을 미리 드렸는데 그럼 그 사이 이거 쓰실 시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대구에 힘을 쓰려면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정도의 그런 주자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신임해 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대구 경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당 내에서 대권 후보가 되려면 친문의 낙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친문이었어도 어렵고 친문이 아니었어도 어렵다고 봅니다. 친문이 아니면 간택이 되기 어렵고 친문이라면 김부겸 후보의 미래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네, 조윤정 변호사. 네. 갑자기 대권 얘기가 왜 나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예.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번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면서 예. 스스로의 어떤 상실감,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다시금 대통령을 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를 지원해주면은 다시 TK의 대통령을 해주면서 그와 함께 단순한 보수의 어떤 심장을 넘어서 정권을 바뀐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정권을 창출하겠다, 그런 정치적 상징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 것은 어게인 대구 경북, 그리고 이른바 제2의 노무현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부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20대 총선 같은 예. 경우에도 마치 그 전라도 쪽에서 한국당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이 됐듯이 예. 이 대구 경북,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 강남에 비교할 수 있는 대구의 수성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당선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대구 경북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호소력이 있는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여기서 그 과객 정치내 뭐니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예. 오히려 이와 같은 대놓고 대권 전략 자체가 대구 경북 사람들한테 정치적으로 훨씬 더 효력이 크다, 임팩트가 크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적어도 대구 경북 쪽에 뭐 수성 쪽에서 예. 제가 오래 살곤 했습니다만 이런 전략이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선거판이 묘하네요. 앞선 기사 서울 광진을 거기서는 대선 얘기하면 불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선 얘기가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대선 얘기를 하면 유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대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대선 얘기인데 기대하는 효과가 다른 거죠, 지금요. 자, 주홍 교수님. 네. 김부겸 후보가 먼저 대선 얘기를 꺼냈고요. 주호영 의원은 입장을 내면서 그걸 다시 또 대선 얘기 또 했습니다. 네. 먼저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굉장히 절박하다 이런 표현일까요? 네, 제가 좀 어려운 돌파구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분명히 아까 최 변호사 말씀처럼 돌파구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겸 의원이 5선 의원이고요. 5선 고지에 이제 도전을 하고요. 예. 이 정도의 중량감이라 그러면은 대구 시민들에게도 우리 지역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대통령, 대권 예. 후보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선거 공학적으로는 아마 적극 지지층을 좀 집중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판단이 되는 대구의 것 같습니다. 유권자분들은 어떤 정치인, 총선에서 정치인을 이렇게 네. 선택을 할 때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네.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수도권 서울에 어떤 집중되어 있는 예. 지금 이 한반도 상황에서는 예. 약간 소외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대권 주자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한 예. 희망을 비전을 좀 제시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예. 또 하나 역시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 좀 두드러지는데 이 계승이 저는 주호영 후보께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문바만이 대권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를 흘리셨는데 예. 그거를 다시 해석해보면 김부겸 후보는 문바, 소위 문바와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후광을 입지 않으면서도 예. 자신의 길을 독자적으로 개척한다라는 것이 대구 시민들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어떤 그 자부심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이 좀 다르다는 걸 오히려 강조한 셈이 됐다는 예, 거네요.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반사이익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지금 김부겸 후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저는 녹록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대구가 이 코로나19 사태에 좀 아픔을 더 겪고 예. 있고 이런 어떤 민생이 사실 바닥으로 지금 내려앉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권 움직임이 예. 잘못하면은 조금 뜬금없는 선언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어려운 돌파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종건 평론가. 네네. 지금 주호영 후보가 입장을 내면서 그중에 한 대 방금 말씀하신 부분. 친문의 허락은 받았는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자, 지금 사실 대구 시민들은 예. 4년 전에 김부겸 의원을 선택을 했을 때 예. 인물을 갖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정당을 안 본 거예요. 정당은 마음에 안 들지만 예. 그러나 김부겸이란 인물한테는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선택을 한 거죠. 그만큼 이 당보다 인물에 대한 친화력 이게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대구 시민들은 아마 김부겸 후보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줬는데 그럼 그 당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정말 대권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했고 포지셔닝을 했느냐. 근데 사실상 이 지금의 4년을 보면 굉장히 그 당의 어떤 흐름이 친문 주자들 이외에는 거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주류 비주류잖아요. 비주류의 목소리가 없었잖아요. 거의 그냥 주류의 목소리만 그냥 있었지.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의 어떤 존재감이 제대로 부각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김부겸 후보는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제대로 할 거거든요. 뭐 대권 후보 선언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라고 다시 이제 그 답을 한 건데 실제로 그런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대구 시민들이 다시 그러니까 투표로서 아마 선택의 여부를 또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학 교수님 보시기에는 김부겸 후보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승부수의 효과 어떨 거로 전망하세요? 효과가 있다고 보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뭐 갑자기 끄집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의 오랜 생각인 거죠. 굉장히 오랜 누적된 생각을 이게 마지막이다. 요번에 이것이 사실상 요번에 당선이 안 되면 그 꿈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동력을 만들어서 2년 후에 어떤 대선 후보가 가는 그 경로가 이미 계획된 경로였는데 여기서 틀어질 경우에는 이 꿈도 사라진다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이제 밝히는 겁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된다면 여기서 된다면 그 꿈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장면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대구 특히나 수성구의 시민들이 저는 호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한번 뭐 다른 당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 당을 많이 밀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한 지역구에서 후보 하나가 당선된다 그래가지고 뭐 대세의 변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구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좀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저는 이 효과가 이 선언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것에 반발해서 뭐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 당 대표 이제 선거에도 유리할 수 있고 뭐 예컨대 뭐 국회의장 선거에도 본인이 또 대선 후보도 될 수 있고 그 안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본인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자발적인 오래된 꿈속에서 나와줘야지 이게 상대 후보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도 이 급이야. 반발성이라는 그렇죠. 이러면은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갑자기 만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총선이에요. 근데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갑자기 대선 얘기가 뭡니까? 무슨 대선 때인가? 왜냐하면 서울 종로 얘기할 때도 대선하고 결부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대구 쪽에도 또 대선하고 결부를 시키는 얘기가 나와서 분위기가 좀 묘해졌습니다.